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여기서 산뜻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3프로TV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함께할 아침엔 투자, 저는 허재무고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저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맞아요. 네, NH투자증권의 다양한 PB분들 모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고민하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죠? 선혜 씨, 저희가 사실 오늘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 상황이 정말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난주 후반부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 뭐 환율 변동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이 정말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 저희가 또 이럴 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기이니만큼 저희와 함께 시장 어떻게 할까, 이 종목 어떻게 할까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는 코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요,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고민을 날릴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프로TV와 NH투자증권이 함께하는 아침엔 투자 첫 문을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환영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NH투자증권 강북 프리미어블루 서재영 상무라고 합니다. 상무님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NH투자증권 WM 법인본부 영업부 법인센터 노영래 어드바이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침엔 투자 첫 방송인 만큼 이 두 분과 함께 문을 열어볼 텐데, 특히 증권업계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상무님. 네. 서재영 상무님 특별히 과찬이십니다. 나와주셨어요. 네. 오늘 뭐 첫 질문으로 조금 무거울 수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최근 들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오늘 어떤 얘기를 위주로 좀 해주실지, 혹시 진짜 고민이 깊어지셨을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첫 마디를 또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주 주말부터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약간 패닉 같습니다. 패닉이죠, 진짜. 예, 저도 좀 투자자들한테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생각보다 오를 때는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빠질 때는 또 손이 안 나간단 말이죠. 살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오늘 그런 측면에서 잠깐 뭐 좀 얘기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무님, 아무래도 저희가 또 첫방이라 상무님 굉장히 바쁘신데 저희가 모셨거든요. 오늘 방송에 임하는 또 각오 한마디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투자가들이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고 도움이 되고 또 미래 투자에 조언이 되면서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수익도 좋아지는 그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 보면 마음이 편해지기가 가능할까? 어렵습니다. 뭐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우리 상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다는 건지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비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도 부탁드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 제가 첫 방송 출연이다 보니까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처음부터 좀 많이 빠져서 좀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좀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너무 패닉에 빠져서 그 예상하지 않은 좀 충동적인 뭐 매도라든가 그런 걸 하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방송 한번 보시고 좀 차근차근 좀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고 그렇게 좀 투자를 장기적으로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각오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침에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미리 받은 사연 말고도 댓글로도 많은 이야기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 시작에 앞서서 PB들이 보고 듣고 분석하는 코너죠. 아침엔 포인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포인트에서는 시장 상황 바로 좀 짚어볼 텐데요.
시장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사실 앞에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이 자산 관리 WM이라는 이 격전지에서 정말 20년 가까이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렇죠.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오늘 아침엔 투자 첫 방송, 첫 게스트로 모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상무님과 함께 좀 아이디어를 찾아볼 텐데 상무님, 김프로님과 녹화를 하실 때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미국 주식 난 안 쳐다본다. 한국 주식만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우리 시장에 대한 답답함, 우려, 실망 이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이만저만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상무님은 여전히 고수하고 계십니까? 그 철학?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미국 장이 워낙 많이 올랐고 사실은 또 우리 아시겠지만 4차 산업 위주로 뭐 빅테크 위주로 네. 너무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미국 시장을 좀 안 본다는 측면도 있고 너무 또 제가 올랐다. 네. 제가 좀 잘 모른다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지금도 우리 한국 시장만 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썸네일이 방금 나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지. 뭐 우연찮게 미국 시장이 빠지면은 한국 시장도 같이 빠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다음에 또 발표되는 경기가 한 번 더 안 좋아지면 되게 패닉이 올 수 있거든요. 하드 랜딩. 그런 걸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팔고 뭐 한국 시장도 팔고 외국인들이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락한 것 중에서 정말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또 분명히 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미래 전망이 괜찮은 부분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굳이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상무님 모신 게 정말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네. 리서치에서 애널리스트 그리고 펀드 매니저에 이어서 지금 PB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업계에서 정말 오랜 기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상무님도 여전히 시장 대응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시장 대응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그거는 신의 영역 같습니다, 솔직히. 신의 영역이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그냥 좀 쉽게 중장기 투자를 하는 그래서 좀 기업의 어떤 미래를 보고 실적을 보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지 단기적인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은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너무 일희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뭐 좀 그런 걸 맞춰주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면 또 쉬운 장일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네네. 이게 중요한 또 힌트가 그러니까요.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길게 보면 이 시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상무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실 텐데 그렇죠. 진짜 요즘에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뭘지 궁금한데 감히 제가 그 중에 하나가 혹시 하이닉스 지금 사요? 뭐 예를 들면 언제까지 떨어져요? 맞아요. 30만 원 간다면서요? 왜 이래요?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도. 네. 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최근에 한 몇 달간 반도체 업체를 워낙 많이 다녀봤어요. 장비 업체도 그렇고 물론 저 삼성 하이닉스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네. 그러면서 진짜 반도체가 정말 올해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한 해 같습니다. 큰 4차 산업에서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는 뭐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될 시기다. 단기적으로 그렇지만은 실적이 워낙 그 2분기도 좋아지고요. 3분기도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히 삼성전자가 훨씬 좀 더 3분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도 상무님은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큰 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산가 분들을 좀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그 자산가 분들은 또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디가 유망하다고 보는지 또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자산가들은 약간 공격적이보다는 약간 지키는 전략이 좀 많습니다. 지키는 전략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이라든지 안정적인 건데 픽스드 인컴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어쨌든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미국 국채 같은 거는 뭐 거의 바닥에서 한 10% 맞아요.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고요. 기회가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국채가 제일 관심 많은 거고요. 금리는 뭐 사실 생각보다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주식 많이 물어보는데 그건 제가 잘 몰라가서 특히 엔비디아 많이 물어보지만 아무래도 삼성 하이닉스 물어보고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의료기기 뭐 그다음에 저 방위산업체 이런 주식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이제 뭘 투자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관건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 업종들, 섹터들 가운데 지금 좋은 것만 말씀해주신 거예요 혹시? 그게 힌트인가요? 예, 약간 뭐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금 뭐였죠? 반도체 장비 있었고 방산 있었고 또 뭐 있었죠? 미용기기. 미용기기. 아 이걸 좋게 보신다고요? 예, 지난해 제가 1년 전에 지난해 8월 달에 얘기 네. 출연했을 때 미용기기하고 반도체를 많이 얘기했었죠. 그 사실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질문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네. 분들께서 형님 지금 방송 생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생방이에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생방입니다. 네, 저희 네, 네. 열심히 생방하고 있고요.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에 찾아오는 생방이니까 여러분들의 사연 혹은 댓글로도 소통을 좀 많이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10시니까 저희가 이제 개장하고 나서 그렇죠. 바로죠. 한 1시간 정도 시장 상황 보고 나서 그날 여러분이 또 느끼는 부분들 맞아요. 바로바로 저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싶어요. 고민을 즉각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또 해드릴 수가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어가 볼까요? 네. 얘기를. 상무님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어떤 질문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서 제가 약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유도한 감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진짜로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 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그냥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 아무래도 진짜로. 이제 금리라든지 금리. 금리가 제일 관심이 많고요. 금리가 뭐 어떤 질문이에요? 금리가 뭐 언제 내리느냐.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좀 늦었다 생각하는데 언제 그게 예측이 다 틀렸잖아요. 사실은 뭐 지난해 1월부터 뭐 내년만 내릴 거다 했는데 금리 예측을 맞춘 사람이 거의 없잖아 사실은. 뭐 최근에는 좀 맞출 것 같은데 뭐 9월 달에 내릴 것 같기도 하지만 금리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냥 투자 측면에서도. 금리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채권을 많이 투자하는데 한국 채권은 뭐 아시겠지만 국채가 지금 3%대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10년 기준으로. 큰 메리트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가격에 네. 이제 뭐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수익률 네. 측면에서. 네. 미국 금리 많이 물어보는 데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 같은 거는 많이 물어보지만 사실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공모주 펀드라든지 생각보다 뭐 ELS 이런 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부동산은 부동산은 뭐 많이 지금은 과거에는 많이 물어봤지만 아, 지금도 지금은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팔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형이 조금 거시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의 산업 뭐 오를 대로 올랐다 아니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판단과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좀 전망을 해본다면 한국의 산업 어떤 상황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잘 되는 산업과 안 되는 사람 잘 많은데 특히 뭐 오늘 잠깐 몇 개 한 얘기를 하면은 네.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한두 개 보면은 요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네네네. 2차 전지를 저기가 요게 사기 지난해 8월 달에 컨센서스예요. 뭐 이렇게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때 됐는데 실제 위에 거네요. 이게 23년 8월이잖아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9천억 정도 이익 난다고 컨센서스가 그랬었어요. LNF도 이익 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작년에 뭐 그 개우 LNF는 적자고 에코프로 회음 1,500 정도 하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는 주가가 대부분 한 고점 대비 60% 빠졌어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거냐? 캐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수요 둔화. 수요 둔화죠, 수요 둔화 네. 일시적인.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화재가 나면은 불 끌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네.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네. 아직은 뭐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보릿고개로 제 기준입니다. 주가 측면은 아니고요.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네네네. 가동률 한 50% 3분기도 아마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LG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메이크 업체들도 사실 흑자를 냈지만 상반기 LG 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세액 공제를 제하면 사실상 적자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 자동차는 또 보조금 있으니까 이익이 나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네. 좀 기다렸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타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화학은 뭐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화학은 뭐 전에도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건 한 10년 만에 분기 처음 영업 적자가 간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워낙 좋은 회사였죠. 네. 뭐 롯데 케미칼 마찬가지고
화학은 이미 뭐 워낙 여기 3%에서도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별로 고민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가도 계속 끊임없는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 이제 제가 보면 저 산업을 잠깐만 보면요. 네. 제일 뒤로 가야 되는데 네네. 내수 어.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뭐. 예, 잘하고 있는데 여기 내수보다는 수출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수보다는 수출주다. 예, 수출주로 해야 무조건 네. 했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가진 기업들, 워낙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뭐 제가 큰 뭐 그림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화장품, 음식료, 건설, 금융, 통신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쳐다보지 않고 있죠. 예, 뭐 그래서 그 중에서 물론 수출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음식료 중에 있지만 그런 예외고요. 반도체, 의료기기, 바이오시밀라, 방위산업 이게 앞으로 이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거다. 큰 그림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좀 중동이 좀 위기가 네. 그렇죠. 하약부가 됐죠. 예, 그때 오히려 기회가 되는 어. 뭐 아주 좋은 산업입니다. 대부분 이런 이 산업이 또 재밌는 거는 미국이 도와주는 산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과 경쟁하는데 경쟁을 못해서 우리 걸 좀 많이 사주게 하는 그런 뭐 반도체는 약간 일면성이 있지만 2차 전도 그런 게 있지만 바이오시밀라도 요즘 그런 게 있고요. 방위산업도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미국하고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 경쟁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히려 되게 끊임없이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좀 잘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방산 같은 경우는 뭐 수출 면에서도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반응이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 납기일도 정말 칼같이 맞춰주고 이런 우리만의 또 장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하락 조정장 이전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좀 눈여겨 보고 있다 하고 있는 업종 중에 좀 간 종목도 있거든요. 간 업종들도 있거든요. 지금 네. 대부분 이제 간 종목이고요. 그렇죠. 바이오시밀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네. 삼성바이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워낙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라의 대표적인데 그건 아직 가지 않았고요. 뭐 반도체는 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받는 것 같고 방위산업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의료산업도 의료기기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큰 추세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네. 맞추고 계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부분 안 본다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건설과 금융 이런 것도 좀 눈에 띄었는데 뭐 재건 이슈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금융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 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뭐 없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융이 네. 우리가 이제 한국 뭐 밸류업. 대출 네. 밸류업은 해서 일시적은 상승할 네. 수 있지만 뭐 매출이 2배 나고 3배 나고 그럴 수는 없는 산업이거든요. 네. 뭐 신한지주 같으면 10년 전이나 지금 매출 레비뉴 비슷합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비슷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는 점유율 확 올라오면서 뭐 주가 올라가긴 했지만 몇 개를 제외하면은 매출이나 이 성장성 우리 뭐 통신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가입자가 안 늘어나면 네. 답이 없는 거죠. 네네. 그게 카카오와 네이버에 최근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카카오와 네이버에 적용이 된다. 예, 카카오가 더 이상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는 네. 순간에 조금 성장성이 문제 이슈가 되니까 힌트를 거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군요. 노영래 PB님, 네, 네. 워낙에 이제 대선배님께서 옆에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네. 얘기를 홀려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해주시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네. 듣고 계시지만 네. 그 들으시면서 선배님이지만 어쨌든 저 의견은 나도 진짜 네. 공감해. 저건 나랑 다른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가장 이제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저서도 읽어보고 그랬는데요. 네. 글로벌 K 기업에 이제 투자하라 그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K 기업 중에서도 내수가 아닌 이제 글로벌리 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국내 이제에서만 노는 기업들이랑 그렇지 못한 기업 간에 이제 올해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그 염두에 두시면은 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싹 피해가셨는데 네, 너무 또 짓궂게.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이따가 이제 상무님 사실 상무님께서 늘 투자에 있어서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투자자가 현장 가서 똑똑
저희 현장 좀 보러 네. 왔는데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못 하는데 어떻게 잘 찾아 살 거냐. 그렇죠.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관심의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도 뭐 똑같고 저희 노영래 PB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회사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가는 거 요즘은 다 유튜브라든지 IR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자기가 또 뭐 정보사 리서치자를 다 볼 수 있고 다 제공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자기 관심 분야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쪽 업계 관심 보고 저희나 뭐 투자가나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관심의 정도이고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그렇다고 모든 관심을 할 수 없는 거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쪽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 서재영 상무님 그리고 노영래 PB님 모시고 아침엔 투자 첫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생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 시장 상황이니만큼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도 공유해 주시면서 뭐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희 농협과 NH투자증권과 지금 하는데 네. 사실 뭐 이분들을 홍보한다 이런 거보다는 네. 여러분의 진짜 투자 어떤 고민? 고민이죠. 네. 진짜. 예. 고민? 언제 살까? 언제 팔까? 단순하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업이 좋을까? 어떤 산업이 좋을까? 어떤 고민이더라도 좀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 취지는 네, 그렇게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스티비 네. 원더님께서 방송 네. 아주 좋다고 정말요? 네, 우리 또 지인분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지인이세요? 확인은 못 해봤는데 스티비 네. 원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어떤 뭐 수익이 나셨다면 아니면 이런 힘든 장에서도 난 잘 버티고 있다. 네. 자랑도 좀 해주시고 고민이 있다. 그러면 또 함께 아픔도 나눠주시면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재영 상무님 예. 후배 PB 분들이 또 많이 질문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존경 그러니까. 받고 계신다고. 자꾸 과찬을 하시는데 좀 네. 쑥스럽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이렇게 업계에서 맞아요. 거의 탑으로 이렇게 버티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피부 솔직히 겸손하지 마시고 솔직히 질문 예. 많이 받으시죠? 비결이 뭔지. 예. 사실은 이제 PB로서는 네. 저희가 이제 나이도 회사에서 뭐 거의 최상위 어. 예, 나이가 많은데 정말 뭐 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알 수 있는 대기에 이제 좁혀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고객한테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하지 않는 PB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공부하지 않는. 너무 맞습니다. 예. 뭐 저는 토요일 같은데 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회사도 공부하고 네. 왜 떨어지는지는 공부를 하고. 그래서 PB가 되려면 공부하는 PB와 영업적인 마인드, 그래서 지속적인 열정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득 궁금해지는데 이제 20년 이상 이렇게 그렇죠. 시장에서 네 상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을 이제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급격한 급락장, 하락장을 대략 몇 번 정도 경험하셨어요? 그니까요. 2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무님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 헬로 패닉 원고는 우리 종합지수가 한 3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IMF 때 그게 또 IMF. 그때 뭐 금융기관들 다 부도 나고 많이 했었죠. 그때는 정말 패닉이었고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죠. 큰 패닉으로 올 때는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금융위기. 뭐 그 이후로는 중간에 뭐 유럽 위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조금 빠졌지만 사실은 뭐 그때는 아시겠지만 주가 지수가 뭐 한 60, 70% 빠지는 그런 네. 워낙 빠졌잖아요. 뭐 채권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은 뭐 잠깐 한 이틀 빠진 거니까 어.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길게 보면 우리 한국이 그 전에 뭐 또 한번 있긴 했지만 뭐 90년도 있긴 했어요. 뭐 그때 이제 시리아 전쟁 같은 거. 그때 또 폭락을 한번 했었죠.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뭐 조금 중간에 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장이다. 많이 이 올라간 정도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런 것도 겪어보고 맞아요. 이런 것도 겪어봤는데 지금 물론 굉장한 하락 지금은 그렇게 나오고 네,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그렇지만 과거에 겪은 거에 비하면 요거는 잠깐
겪고 가는 거일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뭐 네.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 네. 우리 금융권에서 뭐 기회를 받은 사람은 위기일 때 위기일 때 사실은 뭐 회사를 제가 이용했지만 금융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위기일 때 돈을 많이 벌고 위기일 때 과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 약간 패닉이 올 수도 있고요. 뭐 기관들이 로스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저는 뭐 솔직히 지금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 주식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를 많이 봤는데 네. 굉장히 힘들다라는 의견들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나는 이 기회, 난 이 위기를 또 기다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다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물론 힘든 상황이겠지만 또 저희 방송에서 많은 고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회의만큼 우리 서재영 상무님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과 상담 전략까지 다양한 궁금증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그럼 저희 잠시 광고 하나 만나보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해드릴 투자인 코칭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자, 투자앤 코칭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4%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원달러 1,356원, 코스피 4% 넘게 역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좀 잡고 싶어요. 네. 오늘도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글쎄요,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뭐 전체적인 전략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세부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한 번 더 다시 전략 중간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네. 투자앤 코칭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산뜻하게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앤 코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네, 첫 번째 잠시만요. 사연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방송의 첫 번째 사연 굉장히 또 소중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실제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즐기면서 살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 코로나 지나면 오를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네. 나이가 들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변에 그만두는 동기들도 많이 늘어 불안합니다. 이 그만두는 게 아마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네. 다들 같은 마음인지 최근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속적인 투자 추천에 예금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첫 투자 시드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 종목의 투자 후 수익률에 일희일비하는 제 모습을 보니 너무 답답해서 증권 앱을 삭제한 적도 있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내 주식에 확신이 있고 똑똑해져야 매수했던 종목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책을 사서 공부도 시작했고요. 이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쯤 다시 증권 앱을 설치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는 현대차 EUB, 카카오,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알테오젠 등이 담겨 있고요. 현재 투자 금액은 총 1억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은 100%입니다. 현대차 EUB를 매수한 이유는요, 배당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차 우, 현대차 EUB, 현대차 3우비 뭐 차이도 잘 모르고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직도 잘 모릅니다. 네. 최근 시장을 보면 반도체와 배터리주는 다 잘 나가는데 자동차주는 더딘 것 같아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보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뭐 역시나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카카오톡 쓰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에 드물기 때문에 이 상승 기대감에 매수를 했는데 최근 악재들이 쌓여 현재 마이너스 70%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 투자한 만큼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제일 많이 빠졌던 항공주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한항공을 매수했고요. 이후에 하나투어, 호텔신라까지 매수를 했지만 이 세 종목 역시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네 번째로 보유한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설화수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 이 K뷰티 인기 꾸준하겠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쭉 미끄러져 현재 상황이 된 겁니다. 최근에 중국 MZ들이 한국 여행도 많이 오고요. 하반기에 수출도 늘어날 거라는데 왜 제 수익률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지금이라도 물타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거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은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력에 큰맘 먹고 추가 매수를 했지만 물렸고요. 이후에 지인이 알테오젠을 증권 계좌 3개로 나눠서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서 현재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은 머크에 또 기술을 수출한다는 이슈로 주가가 조금 올랐거든요. 수익권이다 보니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노후 불안감에 최대한 좋은 수익률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 포트폴리오 점검과 함께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즐기면서 살자님 용인에서 또 첫 방송에 상담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일매일 함께할 예정이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도 내 포트도 공개하고 싶다. 내 포트도 네. 상담 한번 받고 싶다. 점검 받고 싶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4%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2,550선이고요. 코스닥이 740선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포트 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맞아요. 분명 있으실 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지금 시장 상황 계속 보면서 좀 같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언젠가는 이 하락이 멈췄을 때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이 포트를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 봐야 되는지 이 기회에 한번 점검을 회사에 대해서도 맞아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지금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사례 통 CG를 한번 열어주시면은 한 번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종목 관련해가지고 사례를 한번 읽어드렸는데 댓글창으로 알테오젠은 참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거 신기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한항공은 좀 힘들지 않을까 뭐 휴가철 지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자기 개인 의견도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이것도 상당히 장점이네요. 왜냐하면 매일 출연해 주시는 저희 NH투자증권의 이제 PB님들의 의견 당연히 듣고 그렇죠. 이 안에서 또 채팅창에서 맞아요. 네. 워낙에 주식 고수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발견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은 장점이네요. 그게 저희가 네. 또 가지고 있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인 궁금증 하나하나 좀 보기 전에 네네네네. 전반적으로 PB님 혹시 포트폴리오 이렇게 쭉 예.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간단히 좀 본다면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부의 증식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은 집중 투자를 조금 더 하면 좋을 텐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노후를 위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은퇴하실 연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위한 방어형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방어형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100%라서 다른 이제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것도 고려해야 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금은 분산되는 네네.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서도 상무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장 굉장히 잘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 100% 간략하게만 이번 포트폴리오 평가를 살짝만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대부분 이제 성장주보다는 약간 현대차 빼고는 알테오젠은 성장주네, 그죠? 네. 약간은 성장에 조금 의문이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많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조금 고민해야 되는 포트폴리오 같습니다. 고민이 좀 필요하다. 예. 두 이렇게, 분께서 간단하게 포트폴리오를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즐기면서 살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별 궁금증과 함께 세부 분석 전략도 저희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즐기면서 살자님의 궁금증은요 총 5가지로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EUV 배당주 성격이 강하다지만 수익률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악재사인 카카오 손실은 점점 커지는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할까요? 세 번째 대한항공 이제는 오를 법도 한데 날개가 있는데
유의미한 상승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네 번째, 화장품은 오른다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왜 그럴까요? 마지막, 머크와 독점 계약한 알테오젠 이제는 이익 실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이우비입니다. 배당 매력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례 통CG에서 화면 전체 화면에서 쭉 보면서 수익률이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기점으로 이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쵸. 네. 그리고 보유 기간도 사실 8개월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러면 내가 매도 타임을 놓쳤다. 어머나. 지금 이런 아쉬움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일단 궁금증은 현대차 현대차 EUB 뭐 이런 것도 좀 어렵고 사실 깊이 있는 공부는 사실상 솔직히 안 되고 그냥 매수하셨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짚어주신 현대차 EUB, 사무비 이거의 큰 차이점은 없고요. 네. 다만 좀 찍힌 순서랑 이제 각 종목별 단위로 이제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차 사무비가 살짝 이제 좀 거래량이 다른 두 개에 비해서 적다.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보통주에 비해서 현대차 우선주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은 우선주가 살짝 더 높지만 그 우선주의 이제 그 단가가 낮기 때문에 배당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 목적과 이제 성장에 투자하는 걸로 이제 그 포인트로는 잘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제 작년 순이익이 작년 순이익보다 올해 순이익이 조금 더 그 높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배당금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배당주로서 네. 그런 성격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매수를 하신 거면 예. 좀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하신 건데 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도마다 이게 일정하게 이제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적마다 이게 위아래가 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은행주다 그러면은 같은 배당주여도 은행주다 하면은 뭐 비슷한 레벨에서 조금 더 성장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이익이 이게 그 매년마다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절대 배당률이 좀 높은 편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네. 실적은 올해는 괜찮을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 기준 리포트나 이런 좀 그 의견을 봤을 때는 그 이제 2023년 기준 리포트를 보면은 24년에 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많았는데 근데 또 막상 보면은 또 올해 또 괜찮더라고요. 예상외로. 맞아요. 네. 예상외로 괜찮고, 그러니까 괜찮은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 먼저 이제 좀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잘 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또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인도와 이제 동남아 시장. 그 인도 시장은 아마 이제 기사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이제 30조에서 40조 규모로 이제 현지 IPO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구주 매출로 한 4조 정도 이제 현금 유입이 기대된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사실 이제 지금은 미국이 핫하긴 하지만 이제 그 글로벌리 이제 경제 중심의 축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시아와 좀 이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으로도 좀 많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도 유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예. 유망하게. 근데 저도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카카오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한 친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가. 최근에 논란이 많아서 예. 최대 위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카카오는 좀 어떤 전략을 우리가 세워볼 수가 있어요? 아니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 포커페이스 잘 유지하셨는데 이 예. 카카오 질문에서는 약간 지금 표정 변화가 아니 피비님 제 마음이 그 표정이에요 지금. 제가 저도 지금 얘가 카카오에서 무너졌는데 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많은 말씀은 좀 드리긴 애매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비슷한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그 컨셉의 투자라면은, 그런 성장주 투자 컨셉이라 보면은 카카오를 살짝 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비중을 좀 줄이자. 예, 그러면 네. 그 대안으로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 그러니까 CPNG 티커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카카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지금 포트상에 보니까 우리 즐기면서 살자님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30%가 넘고요. 넘었어요. 지금 3년 보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된다면 이거 좀 손절을 할 걸 그랬나? 뭐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오늘도 지금 3% 이상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그 대한항공은 나쁘지 않다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 이 합병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사에서 좀 읽어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차세대 항공기를 이제 대량 구매해서 노후 항공기를 교체할 정도로,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보유 관점에서는 단기 실적보다는 합병 이후의 비전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보유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자체가 유의미한 상승이 그럼 언제부터냐인데 예. 뭐 지금 20년 이상 계셨던 상무님도 주가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어렵다, 주셨으니까 어려워. 네. 이걸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럼 합병 이슈가 어느 정도 뭐 그 단계가 있잖아요. 예. 사실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잡아볼까요? 글쎄요, 좀 어려운데. 그렇죠. 예, 그 많이 어려워서 네. 그 한 내년 초 정도로 한번 네. 일단 그, 올해까지는 예, 좀 예. 보유를 하시면서 예, 올해 말까지는 보유하는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 상황 봐가면서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우리 사연자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물려 있는 종목들은 보통 이제 사실 겁도 나기도 하고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일반 투자자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만약에 상무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 마음이 아프죠. 예. 카카오, 대한항공, 아모레. 사실은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성장을 한 5년째 안 하고 있어요. 18년보다 지금 매출이 줄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트렌드를 보면은 이 화장품의 트렌드에 약간 빗개가 있는 회사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코스맥스가 만들어주고 한국에 한 2만 개 회사가 있는데 아모레는 자기가 개발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판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 또 방판도 있었고 뭐 아리따움이란 그런 게 뭐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답이 쉬울 수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호텔 비즈니스하고 비슷하잖아요. 비행기가 한 200대 좀 넘어가는 거 200대 정도 있을 텐데 그럼 뭐 승객 이게 이제 항공 이용자 수하고 아니면 가격, 운임 그게 변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호텔이 하나 있으면은 매출이 그렇게 막 2배, 3배 늘기 힘들어요. 또 호텔 하나 더 지어야 되잖아요. 또 비행기 한 대 사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보면서는 제 고객은 사실 이런 고객들은 지금이라도 한 뭐 성장 측면에서 2, 3년 있어도 매출이 그렇게 안 늘어나면은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빠져 있어 제가 마음이 그래서 원래는 한 2, 30% 손실 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주식은. 너무 고정관념을, 너무 주식을 사랑하시는 분 같네요. 그럼 미래도 그렇게 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은 안 좋지만 우리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라도 일단 마음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상무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해석이 각자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종목을 뭐 사랑이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사실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약간 애증이라는 애증이야? 게 생겨요.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진짜 약간 좋아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막 그런 게 생겨서 이게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진짜 어렵다.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팔기 어렵고 손실이 나도 팔기 어렵고 진짜 너무 지금 어렵다는 생각이 의외로 들어요. 쉽게 생각하면요. 네. 3년 후에 아모레가 어떻게 될 거냐. 대한항공이 어떻게 될 거냐.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하면은 훨씬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아닌 거는 자꾸 옛날에 뭐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 중에 인텔 네. 같은 경우는 14년 전에 지금은 똑같잖아요. 엔비디아는 계속 가고 한 200배 올랐지만 왜냐하면 변한다 그런데 하지만 그 트렌드에 어떤 비즈니스에 네. 크게 엄청나지 않으면은 살짝
주식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한항공 뭐 아직 매력 있다라고 아까 우리 말씀을 피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피비님 아모레퍼시픽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화장품주가 되살아나긴 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했지만 참 우리 사연자님의 수익률이 많이 주춤하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좀 물타기를 해야 할까요? 라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아니 근데 사실 상무님이 이미 아모레에 대한 얘기를 의견을 주셔서 하셔서. 사실 굉장히 부담이 지금 되실 것 같은데 상관하지 마시고 피디님의 네. 의견을 그래요. 네, 네. 주관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어떤 길을 갈 것이냐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주가 그간 좋았던 것들 뭐 실리콘투라든지 아니면 뭐 펌텍코리아든지 뭐 그런 것들은 왜 좋았냐 보면은 이제 대형 이제 브랜드가 좋았다기보다는 인디 브랜드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 그 수출로 인한 이제 모든 수혜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게 대형 브랜드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로레알이라든지 네. 에스티로더 같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주식들을 보면은 이 기업들이 성장이 막혔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면은 인디 브랜드들을 막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가는 이제 브랜드들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그러면은 걔네들이 성장하면은 그것도 이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런 방식을 쓰면서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로레알 루트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인수를 지금 계속 하고 그러니까 아직 마무리는 안 되는데 네네. 코스알엑스 브랜드를 이제 그 주고 샀잖아요. 네. 그 아모레 퍼시픽이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좀 스킨케어 쪽으로 잘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 코스알엑스 에센스가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번에 7월에 있었던 거기서 이제 뷰티 퍼스널 케어 이쪽 섹터에서 1위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그 성과를 자랑했거든요. K 화장품이 예. 진짜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그쵸. 이 예. 이벤트에. 예. 그러니까 참 뭐랄까 여러 브랜드들이 네. 동시에 잘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인디 브랜드들을 잘 인수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좀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목은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개발을 하지 않아더라도 인디 브랜드들을 잘 인수하고 그리고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이제 좀 스킨케어나 선케어 같은 그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색조로도 좀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른 대안으로 볼 종목은 코스맥스나 펌텍코리아. 그러니까 코스맥스가 이제 그 OBM이라는 이제 그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주는 뭐 그런 용어도 이제 제창할 만큼 뭐랄까 좀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을 이제 그 뒷단에서 이제 다 누리고 있는 회사거든요. 펌텍코리아는 뭐 용기라든지 그런 이제 좀 담는 것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제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까지 상담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10만 3,990원. 우리 즐기며 살자님이 보내주신 매수 가격인데 지금 가격 오늘 4% 빠지고 있지만 28만 원대. 그래도 28만 네. 원대. 아마도 뭐 바이오 최근에 좀 시장 대비해서 많이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단연 알테오젠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없죠 이제. 그렇죠. 네. 어떨까요? 이제 수익을 뭐 오늘 좀 빠져서 수익률도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익 중이신데 보유도 4년이나 하셨고. 참 부럽네요. 부럽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오랫동안 보유하신 게 네. 어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좀 확신이 있어서 보유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계속 이제 두다가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그 이제 상담해주신 그 본인 분이 스스로 이제 느끼는 기업의 이해도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이제 그 남의 분의 말을 따라서 듣고 산 거라면은 그 원금 부분은 일부 덜어내는 것도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정말 이 주식의 이해도가 좀 빠삭하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당히만 아는 정도인데 그 적당히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이제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 주사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머크 키트로다. 예, 이쪽에서 이제 주력 매출이 이제 발생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신규 계약들이 약간 오픈 플랫폼이라 해서 좀 줄을 잇고 있다. 이 정도인데
이거 지금 그 최근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이제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얀센의 이제 기술 이전한 그 랭라자 그 레이저 티닙을 이제 병용한 이제 아미반타맙이 그러니까 랭라자라는 거는 이제 경구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미반타맙은 이제 그 피하 주사제.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정맥 주사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알테오젠의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이제 피하 주사제 플랫폼을 좀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 틈에서 아니 그러면은 뭐 다른 약물의 이제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제 플랫폼을 활용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불편함을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약효까지 개선이 된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도 같이 이제 좀 상승하는 효과가 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오는 워낙 변동성이 높고 그 사연자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있는데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많이 되셨는지 그건 한번 좀 판단해 보시고 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들이.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게 바이오도 예전에 그 영광을 좀 되지 않느냐. 그쵸. 네, 이런 뭐 시기에 와 있다가 지금은 시장 전반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그래도 15% 비중으로 알테오젠 수익을 그러니까요. 좀 많이 네. 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지만 네, 그리고 좋은 회사지만 어떤 안정성 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네, 수익 실현도 권해주시는 건가요? 아 그런데 이게 어. 바이오 네. 우리나라 바이오 중에서 이만한 회사가 아, 없어요. 하지만 네. 좋다. 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있어요. 뭐 허셉틴, 뭐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뭐 이런 좋은 것들 더 있는데 예. 그래도 좀 한번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에 대한 이해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상무님의 그 유망한 업종 중에도 바이오시밀러 있었죠. 있었잖아요. 예. 저희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네. pH 20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가지고 이제 할로자임이 특정 부분을 해서 특허를 냈어요. 근데 운 좋게도 다른 부분을 타치해서 특허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피하 지방 주사라는 것은 우리 히알루로다르제 히알루론산을 잘라주는 거거든요. 잘라주면서 그 사이에 이제 약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회사들이 거의 진입이 어렵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운도 좋았던 회사다. 그렇게 보면은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매출을 잘 일으킬 거냐, 로열티 받아서 마케팅 측면도 조금 고려되면 그런 걸 좀 체크하면은 이 회사를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눈길이 가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회사들이 좀 있을까요? 상무님? 어디? 네, 바이오 섹터를 바라봤을 때. 저희는 이제 바이오 개발보다는 제가 이제 뭐 전에도 삼성 바이오 시밀라 뭐 그런 회사를 많이 추천하고 했었죠. 그런 회사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거고요. 뭐 기존의 제약사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진짜 사나이님이 라이브인데 준비된 것만 한다. 오늘 죄송해요. 저희가 첫 방송이어서 그죠. 네. 아무래도 네, 준비된 것 위주로 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개선을 해야죠. 그렇죠. 매일.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이야기들도요, 저희가 계속 또 생방으로 아침마다 만나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고 또 고민이 좀 깊다 하신 분들은 직접 저희한테 사연을 네. 남겨주셔도 이렇게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더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침엔 투자 첫 방송 함께 했는데요. 두 분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네. 참, 예. 좀 방송이 길다면 길지만 저에겐 좀 짧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방송 환경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층적으로 상담하는 게 다소 어려워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락장에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그 곡소리를 이제 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으면은 이게 좀 부정적인 생각만 많이 드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좀 사로잡히지 않고 예, 좀 이제 다른 걸로도 힐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나와 주실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오늘 예. 첫 방송이었으니까 예. 조금 더 안에 있는 솔직한 얘기도 아이, 좋죠. 아, 네. 그렇죠. 네, 이제 안 알겠습니다. 나오면 쳐들어갈 거예요. 얘기해 주실 알겠습니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우리 노영래 상무님께서도 오늘 첫방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시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어떠셨을까요? 맞아요. 하여튼 이게 뭐 투자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수익에 좀 아무래도 판단에 근거가 되는 그런 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컴플라이언스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리얼한 얘기를 잘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서로 상호 소통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송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 서로 질의하고 현장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투자가들이나 다가가면서 더 현실적이고 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까지 네. 저희 방송 첫 방송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재영 상무님, 노영래 PB님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혜 씨, 네. 우리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침부터 사실 저희가 비상이었잖아요. 장 상황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많은 하루일 것이다라고 해서 내일 또 여러분들과 만날 때는 저희가 더 많은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가려운 것을 긁어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방 어떠셨나요? 사실 많이 공감 해드리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첫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진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안 힘들다, 너무 좋다는 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언제나 어려운 시장이지만 특히나 더 어려운 시장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좀 힘을 내서 같이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웃고 울고 네.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네. 날씨보다 더 더운 네. 더운 것보다 더 힘든 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저도 오늘 첫방 여러분들 좀 부족했지만 내일부터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차게 우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좋은 정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찾아와야죠, 저희는. 네, 내일 10시에도 찾아오겠습니다. 3프로TV 아침엔 투자 매일 아침 10시에 여러분과 시장에 대한 공감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희 여러분. 영상 하단에 상담 사연 접수를 하는 좋아요. 링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꼭 링크 접속하시고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사연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